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17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입니다. 러시아에 또 가고 싶은 선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에 또 가고 싶은 선인장님. 네. 러시아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갔다 왔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저희 이번화 주제가 러시아입니다. 네. 선인장님이 급하게 러시아로 휴가를 다녀오셔가지고 겸사겸사 여행 이야기도 들을 겸 러시아로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라니. 너무나 사실 여행지로 저한테는 좀 생소한 나라긴 한데 굉장히 급하게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그쵸. 보통 급하게 출장이 잡히는 경우는 있어도 급하게 여행을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는데 네. 3일 전에 항공권, 숙소 이렇게 막 예약하고요. 와, 3일. 출발하기 3일 전에요? 그쵸. 와. 예. 금요일에 예약해가지고 월요일에 표 받고 그리고 바로 갔죠. 그때 저희가 약간 이거 너무 급해가지고 표가 있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여행사를 통해서 사면 결국 구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네. 인아웃은 어떻게 하셨나요? 블라디보스톡으로 인했고요. 네. 쭉쭉쭉쭉 지나가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웃하는데 이제 모스크바 경유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일반적으로 러시아를 가면 보통 그런 루트로 많이 가나요? 짧게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블라디보스톡 서쪽만. 가든가 아니면 블라디보스톡만? 그냥 뭐 상트페테르부르크만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시더라고요. 동서를 꿰뚫으셨네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제가 가기 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제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쪽에 배경이 많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쪽을 제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모스크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네. 역시 수도? 그런 거 수도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블라디보스톡은 어땠어요? 제일 처음에 블라디보스톡 갔는데 요즘에 되게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저는 좀 그냥 그랬어요. 딱히 그렇게 막 외국이란 느낌보다는 한국인 반, 러시아인 반일 정도로 진짜 한국인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길 가다가 한국어 막 들리고 그러나요? 엄청 많이 들려요. 오. 네, 진짜 엄청 많이 들리고 다른 관광객이 없는 건 아닌데 심지어 광장에 보니까 뭐 2020년 부산 아시안 게임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거 홍보한다고 한국 홍보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이게 확실히 블라디보스톡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네, 이렇게 그렇죠. 많이들 가는 건가요? 그래서 가게 같은 거에도 보면 한국어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여행 왔어 라는 느낌이 조금 덜한?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갔다 올 수 있는 그쵸. 나라들은 다 아시아인데 그래도 유럽이라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도 유럽이죠. 유럽을 갔다 온 느낌? 근데 유럽 느낌이 나요? 찾아보면 나긴 나는데 그렇게까지 막 강하게 러시아의 꿈의 부동항 아닙니까? 멀지 않는 항구. 맞아요. 그래서 딱 도시 왼편으로 딱 보면 바다가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바로 인접해 있기도 하고 엄청 긴 다리가 막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전경도 보면 좋고 한데 제가 좀 감성이 메말랐는지 저는 그냥 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부러워했던 거 네. 있잖아요.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블라디보스톡으로 간 이유가 거기에서 출발하는 모스크바행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려고 갔었던 거거든요. 그 진짜 이름으로만 듣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그걸 타셨네요. 아니 지금 몇 번째 듣는 건데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되게 설레네요. 그 정도예요? 언제가 꼭 한번 타셔야 되겠는데 그러게요. 양치님?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되면 거의 일주일 그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한국인의 휴가는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중간에 이르쿠츠크까지만 저는 탔고 네. 3박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갔어요. 그 시간 문제 때문에 그쵸. 거기서 모스크바로 가실 때는 비행기로 그쵸. 가시는 중간에서는 거고. 비행기로 타게 됐고 네. 다 하면 7박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방금 내리셨다는 역
예. 역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 예.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너무 어렵다. 정말 낯선 지명이네. 네, 이게 도시 자체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여기가 그 바이칼 호수 근처 도시예요. 그래서 바이칼 호수를 관광하기 위해서 많이들 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주일 내도록 기차 타면 힘들잖아요. 네. 네, 잠깐 쉬고 가는 그런 역할도 경유하는 하고요. 곳? 예, 예. 그러면 바이카로스를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왜죠? 바이카로스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보려고 이제 일정을 짰었는데 네. 이게 그 도시에서도 바로 뭐 호수가 인접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호수에서 조금 또 기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마침 또 제가 갔을 때 기차가 어떻게 또 안 하는 날이더라고요. 쉬는 날, 네, 휴무에. 그래서 버스 타고 어떻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정신은 없어가지고 그냥 여유 있게 이르쿠츠크 그냥 도시 관광을 했습니다. 네. 거기는 꽤 소도시인가요? 일단 막 중심부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딱 저희가 아는 시베리아의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쪽으로 유배를 많이 보냈다고 해요. 약간 춥고 척박한 그렇죠. 곳이라서? 네네. 되게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돌산 있고 이런 쪽이라서 네. 제정 러시아 때부터 뭔가 반인사적인 반정부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의외로의 효과가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좀 약간 지식인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문화를 꽃피운 거예요. 외지 문화라는 게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뭐 시베리아에서의 파리다. 이제 그쪽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베리아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좀 문화적으로 융성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보면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뭐 그쪽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실제로 살았던 집 같은 것도 있고. 네. 전쟁과 평화가 실제 모델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상상하고 다르네요. 저는 러시아가 몽골 지배도 되게 오래 받았기 그쵸. 때문에 예, 예. 그쪽은 좀 몽골 분위기나 동양 쪽 분위기가 많이 날려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도시도 있어요. 제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쪽 주변에 보면 그런 쪽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 도시는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석조 건물 이런 거 없고 거의 대부분 목조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조 건물이 왜 외국은 오래된 건물 그냥 그대로 쓰잖아요. 진짜 막 이거 사람 살아도 되나? 이런 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도시 곳곳에 그런 게 남아 있어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거기까지 갈 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뭐 침대가 다 있는 그런 칸인 거죠? 그렇죠. 예. 한 칸에 2사람, 4사람, 6사람 이렇게 잘 수 있거든요. 네. 예, 저는 2사람은 조금 비싸고 6사람은 힘들 것 같아서 네. 4사람 탄 칸에 탔어요. 그래서 2층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네. 얌전히 러시아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얌전히 그냥 먹고 자고 그랬죠. 그러면은 24시간을 거의 그 기차칸 안에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근데 중간중간 정차를 해요. 네. 한 시간에 한 2-3개? 좀 많으면 4개 막 이렇게까지 정차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정차하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나가가지고 땅을 막 아무 이유 없이 산책을 갇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좀 돌아다닐 만한 공간은 없어요? 그 침대 칸 옆에 보면 복도같이 해가지고 창문이랑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홍차 마시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식당 칸이 아니더라도 그런 데서 차를 마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보면 안에서 컵을 대여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 시베리아 횡단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는 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차장한테 이야기하면 컵과 숟가락을 주는데 따뜻한 물은 그냥 공짜로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온 홍차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속 먹고 사람들이 또 라면도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네, 뜨거운 물 되니까. 옛날 팔도 도시락 라면이 되게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기 많이 팔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라면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음식이잖아요. 그쵸. 기차 안에서 먹는 게 괜찮나 봐요. 많이들 먹으니까 그런가?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이게 좀 냉난방 시스템이랑 환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아, 예. 생각보다. 예, 이게 또 에어컨 계속 틀면 건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딱 보니까 가습기 같이 계속 이렇게 수분도 또 보충해주고 이러더라고요. 뭐지? 굉장히 배려가 많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뭐 불편하지도 않고 되게 예, 저는 진짜 먹고 자고 거기서 마치 네. 리조트처럼 혼자서 자고 먹고 계속 쉬고 왔습니다. 그 침대 칸 2층 침대가 접히는 데가 있고 안 접히는 데가 있잖아요. 접히는 거였어요. 접히는 거였어요. 예, 예. 그러면 낮에는 좀 이렇게 접어놓고 그냥 앉아서 접고 하나요? 1층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계속 거기를 하긴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접고 이제 같이 앉고 그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뒹굴뒹굴 하면서 뭐 그냥 지냈습니다. 같은 칸에 머물렀던 분들이랑은 대화도 좀 하고 그러나요? 러시아 분들이 탔나요? 저 빼고 그러니까 사람은 조금씩 바뀌긴 했거든요. 아, 짧게 타는 분들이 예, 있어서? 길게 타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3일 풀로 타는 분이 한 분 계셨고 나머지 두 분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랑 계속 끝까지 가시는 그분이랑 둘이서만 있다가 한으로 자고 나니까 한 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들어오시고 잠시 자고 일었더니 또 다 나가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대부분 이게 저는 여행객일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러시아 국내에서 그냥 이동하시는데 쓰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생활 여행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구나. 그게 관광용 열차가 아니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궁금한 건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칸마다 한 개씩 맨 끝에 한 개씩 있고요. 화장실 2칸 이렇게 있거든요. 칸마다는 그러니까 이제 객실마다예요? 차량마다? 기차 차량마다. 차량마다 하나씩. 차량마다 있고 맨 끝에 2칸씩 있고 예, 생각보다 깨끗하더라고요.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또 길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하루만 지나도 엄청 더러워지면 장난 아닐 거잖아요. 냄새도 날 것 예, 같고. 근데 엄청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이제 이렇게 정차하잖아요. 네. 엄청 뭐 쓰레기랑 뭐 이렇게 쓸고 닦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다. 서비스가 괜찮은데요. 지금 되게 들으면서 혹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니 있어요. 그렇다고 뭐 미친 듯이 호텔만큼 깨끗해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새끼를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그러면 기차 안에서 식사는 어떻게 해결해요? 이게 예약에 정확하게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예약하다가 포함을 시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조식은 줬었거든요. 기차 내에서요? 예. 메뉴는? 차장분께서 제일 처음에 탔을 때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뉘앙스로는 선택하라는 건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짜고짜 러시아어로.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저 잘 못 알아듣는다고 막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께서 이렇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네. 짧게 날개로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시는 거랑 이렇게 손가락으로 뿔을 이렇게 2개 만드시는 거랑 그래서 닭고기와 소고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뿔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줬었죠. 그랬더니 이제 소고기가 3일 연달아서. 연달아. 잠깐 중간에 바꿀 수 없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또 물어보기 귀찮았던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예. 맛은 어땠어요? 같이 3일 타신 분이 있었댔잖아요. 네. 그분은 닭을 선택하셨어요. 네. 그리고 알았죠. 닭이다. 닭을 했어야 됐다. 뭔가 낯선 곳에서 낯선 요리 먹을 때 네. 무조건 닭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무난한 선택. 맞아요. 큰 깨달음. 저는 조식이어가지고 네. 그냥 호텔 그 조식같이 빵이나 뭐 시리얼이나 뭐 이런 거 나오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침부터 소고기를 예, 막 엄청 막 그런 메인 메뉴는 아니고 네. 빵이랑 버터, 치즈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따뜻한 걸로 해가지고 약간 기내식처럼? 네, 그렇죠. 기내식처럼 해가지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소갈비 찜 같은 거랑 그 다음에 메밀 스튜 그런 게 이렇게 같이 있었고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파스타에 닭고기 쌀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느낌. 닭고기를 선택하셨어야죠. 그러게요. 제가 왜 그럼 이렇게 가져다 주고 가지고 가고 그러네요. 네, 그런 진짜 거였죠. 비행기 기내식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느낌이에요. 그럼 커피나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모스크바에서 산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갈 때는 네. 그거를 이렇게 커피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공짜인 줄 알고 선택했더니 나중에 돈 받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 기차에서 이제 내릴 때쯤 돼서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말도 조금 하고 그전에는 그냥 계속 웃기만 하고 말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칠 때쯤 됐는데 되게 한국분 같이 생긴 여자분께서 제가 있던 칸에 딱 탔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인과 말을 할 만한 정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아닌 척 해야지 해서 여행서도 이렇게 안 보이게 막 보고 막 이랬거든요. 뭐야. 한국어를 안 보이게 해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분 친구분이 옆칸에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타는데 보니까 한국어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어가 아니야. 그래서 아 한국인 아니구나 하고는 그냥 이렇게 막 자유롭게 있었거든요. 근데 내릴 때쯤 되니까 그분이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한국 사람? 이러는 거예요. 아 설마 고려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국적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그 뒤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뭐 반갑다 하고 이렇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쪽에는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고려인들. 예. 그렇게 갔다가 모스크바까지 이제 갔어요. 이제 그거는 그냥 거기에서 이제 모스크바로. 네, 그거는 그냥 비행기 타고 슝 갔고요. 기차 타면 그것도 역시 3일 정도 걸리는데 뭐 비행기 타니까 6시간 그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딱 가니까 도시구나 이런 느낌. 도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상경한 느낌, 시골 상경한 느낌 있잖아요. 뭐 빨리빨리 다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공항에서 모스크바로 이렇게 가는데 그 모스크바 지하철 되게 유명하잖아요. 지하철을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지하철 타셨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스크린 도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당연히 없고요. 에스컬레이터 잘못하면 사고 날 것 같이 빨라요. 속도가 그렇게 빨라요? 네, 겁나 빨라요. 이게 사람들도 엄청 빨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갓 시골에서 상경한 선인장은 깜짝 놀란다. 어린이들이 타기 엄청 위험한 거 좀 아닌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초반에는 지하철은 보통 이제 타면 어느 행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몰라서 그냥 일단 타고 봤어요. 그런데 제일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초반에 타니까 제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을 믿었어? 신기한데 양쪽 중에 하나 선택했는데 되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타고 봤어요.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본능인가? 세 번째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요행에 맡기는 스타일인데. 진짜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러시아 알파벳 있잖아요. 네. 그거 읽는 거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글자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아니 그 전까진 그걸 안 봤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너무 신기한데?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갔었는데 색깔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같이 여행 못 할 것 같아요.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하철 자꾸 잘못하시잖아요. 뭐 그냥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죠. 사실 확인 안 하고 막 하는 거죠. 왜 나까지 찔리지? 이분들이 정말. 언젠간 통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길은 통하니까. 네. 그쵸? 근데 모스크바 지하철이 되게 그 역 내부가 화려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장이랑 이런 게 일단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네. 보통 어두우니까 이렇게 전등 같은 거 잔뜩 딸려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샹들리에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우와 뭐지? 신기하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깊나요? 되게 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호선 이렇게 여러 개가 환승하는 역도 깊고 그렇지 않은 역들조차 엄청 깊이 파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벽화라든가 이런 거 많이 그려놨는데 그런 느낌이 되게 고풍스러운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조각상이나 이런 게 약간 좀 19세기 느낌 같은 걸로 쫙 깔아놨다든가 네. 동상 같은 것도 좀 그리스 로마 그쪽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사회주의잖아요. 네. 그런 거 망치와 이런 거 들고 있는 그런 것들도 쫙 깔려 있는 것도 있고, 예.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했어요. 되게 일찍 개통하기도 했고 그쵸, 그게 네. 그 공산주의 시절에 자랑거리 중에 하나기도 해서 나라에 초청된 분들을 일단 지하철을 먼저 한번 태워보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 전까지 그 체코어랑 네. 러시아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파벳 모양이 비슷해요. 아예 말하는 게. 아, 들리는 게? 들리는 게. 체코어 처음에 들었을 때 러시아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하철 타게 되면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네. 들리는데, 그게 이제 체코어랑 좀 다르다는 게 그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되게 자주 오더라고요. 아, 이게 뭐 배차 간격이? 러시아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막 급히 뛸 필요가 없어. 잠시 있으면 한 2, 3분 기다리면 또 오고 그러더라고요. 앞에 차 놓쳤어. 이럴 필요가 그럴 필요 없구나.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지하철역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영어로도 써져 있고 한자로도 써져 있고 막 그쵸, 이러잖아요. 그쵸. 네. 근데 거기는 그러지는 않나요? 아니요. 러시아어로 써 있고 네. 그 밑에 영어로 써 있긴 해요. 영어로도 써져 있고요. 영어 써져 있구나. 그 발음대로 영어로 이렇게 써 있긴 해요. 그런데도 확인을 안 하고 다니는 말입니까? 신기하구만. 근데 나중에는 그거 하면 오히려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러시아어만 이렇게 보는 게 차라리 편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P가 네. 알파벳 P가 영어에서는 P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어에서는 R 발음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보다가 이렇게 하면 더 헷갈려서 차라리 그냥 하나만 딱 집중적으로 보는 게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잘 구경했고요. 네. 아까 모스크바가 제일 좋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막 점이? 도시야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첫날은 가면 보통 이제 뭐 앞에 오전은 날려 먹고 이러니까 오후쯤 이제 돼서 이제 숙소 다 끝나고, 그러면 오늘은 뭐 사진도 찍지 말고 맘 편히 구경을 해볼까 하고 이제 그냥 좀 쓱쓱 걸어갔어요. 네. 그래도 구글맵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그래서 펴고 그래? 제일 중심가가 붉은 광장이라고 찍고 이제 막 갔거든요. 네. 가다 보면 길을 이제 세게 되죠. 네. 예, 세게 돼서 근데 뭐 길이 너무 예쁘게 막 꾸며져 있는 거예요. 센 곳이. 그래서 막 이곳저곳 막 장식이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엄청 막 화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지라 그런가 도시라 그런가 신기하네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그 또 어쩌지 하다 보니까 붉은 광장을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그때 동영상 보여드렸죠. 네. 딱 가면 사면이 다 유명한 건물들이 빡빡빡빡 있더라고요. 이제 크렘린 궁 있고, 이쪽에 뭐 바실리 성당 있고, 뭐 궁 백화점 있고, 뭐 또 무슨 성당 있고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있는데, 그냥 딱 가니까 우와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다 유럽 도시들마다 광장 문화가 있잖아요. 네. 광장에 모든 게 이렇게 집결이 돼 있고 한데 그거랑은 좀 또 다른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계속 진짜 한참을 거기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도시를 좀 돌아다니다 보면 그 사회주의 국가의 잔재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껴지나요? 동상이라던가. 예, 많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 가서 제일 먼저 알게 된 글자가 네. 레닌이거든요. 각 도시마다 네. 뭐 레닌 스트리트가 있어요. 네. 예, 뭐 아니 레닌역이 있든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글씨는 몰라도 이 모양은 레닌이다. 너무 자주 보여요. 예, 그리고 자주 보이는 아저씨다. 레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더라고요. 스탈린 동상은 다 철거가 됐었죠. 스탈린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독재 예. 끝에서. 근데 온 군데 레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마르크스는 뭐 별로 안 보이나요? 마르크스도 있는데 마르크스보다는 레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구경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제대로 봐야지라고 해서 기차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 봤던 관광지들 이렇게 좀 쫓아다녔거든요. 쫓아다녔는데 거기에 뭐 크렘린 궁 가는 게 입장권 사는 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여행사 통해 가지고 그걸 예약을 했댔잖아요.
근데 여행사에서 이게 서비스인지 아니면 실제로 포함된 가격인지 잘 모르겠는데 출발하기 전날 갑자기 상트페테르부르크랑 모스크바랑 둘 중에 하나를 투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신청하세요. 하루 투어 해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싫어요 라고 했거든요. 이유가 뭐죠? 그냥 아무것도 결정하고 싶지 않고 귀찮아서. 그냥 없는 게 제일 편해 막 이런. 그래서 그러면 되게 당황하면서 그러면 공항 픽업으로 바꿔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공항 픽업 해주세요.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땅을 치고 후회했죠. 왜 하필이면 그 두 도시에서 그거를 이제 해준다고 했느냐. 네. 연락 표 사기가 힘들다. 네. 표를 사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거의 2시간 반? 줄을 서서 예. 사는 게 그 정도예요? 예. 인터넷에서 안 돼요? 인터넷으로 한다고 해도 또 인터넷 줄이 따로 있어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 걸 교환을 해야 돼요, 표로. 그렇구나.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정말로 단순하게 아침 일찍 가서 그냥 사가지고 가면 되지 라고 했는데 크렘린궁 안에 몇몇 개는 관광객 제한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람 몰리는 것도 있고 저는 그냥 싹 포기해버렸죠. 그런 거는 포기하고 이것만 이렇게 싹 돌면 돼 라고 했는데 그걸 포기했음에도 정말 오래 걸렸어요. 내부로 돌아다닐 때도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제한을 두고 시간차를 뒀기 때문에 그리고 궁 안이 생각보다 엄청 넓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막 바글바글 할 줄 알았거든요. 네. 물론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도 좀 워낙 넓다 보니까 그게 딱 쫙 퍼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뭐 단체 관광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어딜 가나? 세계 각지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진짜 바글바글했어요. 안에는 보면 이제 궁도 있고 그리고 뭐 각종 성당들 그냥 이제 뭐 가족 성당, 무슨 성자의 성당, 뭐 군인의 성당, 뭐 온갖 것들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관청 같은 거, 뭐 무기고, 보석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가 다 볼만하고 색감이 진짜 네. 되게 낯설면서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야 이걸 생눈으로 보다니 즐겁다 이런 생각. 정말. 네. 갑자기 그거 궁금한데 이반뇌제 그 그림 보고 오셨나요? 예. 그게 어디에 있죠? 무엇이죠? 설명 좀. 역사는 잘 모르겠는데 이반뇌제라는 이반 4세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5세나 3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왕이 약간 광증이 있어서 네. 정치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며느리도 폭행하고 아들도 폭행하고 해서 아이고, 저런. 결국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림 보셨을 거예요, 네, 아마. 이 그림이에요. 지금 선인장님이 찾아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본인의 아들을 폭행해서 네, 죽인 죽이고 후에 그 시체를 안고 이제 네. 있는 그림인데 네. 그 눈이 굉장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지?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눈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고야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좀 개인적으로 한 번은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유명한 걸로 또 훼손을 당한 적이 2번 있거든요. 2번이나. 네, 이렇게 봤던 관람객이 이제 보고 미치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훼손한 적이 예전에도 한 번 있었고 굉장히 근래에 한 번 또 맞아요. 네, 저런. 훼손한 게 있는데 네. 첫 번째 훼손할 때는 화가가 아직 살아 있었을 때여가지고 네. 화가가 스스로 고쳤는데 네.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도 복원 작업은 요새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잘 복원될 것 같긴 한데 뭔가 사람의 감정을 들끓게 하는 그런 그림으로 조금 유명하죠. 모스크바에 3일 있었는데 첫째 날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사진도 없이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돌아다니고 세 번째 날이 크렘린궁 가가지고 이제
영혼까지 탈탈 털리면서 줄 서고 이랬고요. 둘째 날은 미술관 좀 많이 다녔어요. 네. 미술관, 박물관 이런 쪽으로 다녔는데 방금 양치님 말씀해주신 그림이 트레치아코프 미술관에 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제가 갔을 때 이 작가가 래핀이거든요. 네. 리아 래핀인데 래핀 특별전을 하고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 그림들이 쫙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래핀 잘 모르는데 유명하니까 일단 볼까 하면서 이제 막 봤거든요. 근데 아까 눈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표정이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극적인 연극을 할 때 가장 극적인 부분을 딱 이렇게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른 그림들도 정말 그런 게 강렬하게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래핀 그림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었다가 거기서 봤는데 되게 조그만 소품부터 대작까지 진짜 엄청 역동적인 그런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훼손을 유발할 법한 좀 그런 에너지가. 그런 게 진짜 느껴지는. 그래서 한번 래핀 관심 있으시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스크바까지 가야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뭐 한번 하겠죠. 예. 언젠가 래핀전. 예. 언젠가는 오더라고. 그래서 래핀 보고 세상에 막 이러면서 이런 그림이 있구나 하고 막 너무 두근두근 하면서 그래 여기에서 유명한 게 이거라니까 봐야지 하고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그림 중에 하나 칸딘스키 그림이 있었거든요. 칸딘스키. 네, 근데 칸딘스키 러시아잖아요. 놀러 갔더라고요. 항상 그런 그래 식이야. 맨날 출장 가 애들이.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래핀으로 뭔가 좀 선물을 받았다가 칸딘스키로 상처를 받은 거죠. 뭐야 얘는 어디 갔어? 그런 마상을 입고. 저 갑자기 궁금한 게 네. 러시아 하면 또 볼쇼이 발레단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발레 또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공연 같은 거 보셨을 것 같아요. 모스크바에서 까먹고요. 지금 삽질한 거 이야기하는데 모스크바 삽질편 이야기한다. 갑자기 흥분 게이지가 올라갔어. 주먹을 지금 불끈 쥐셨어요. 그러니까 첫날 이렇게 막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이제 진짜 정신이 다 로그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래 여기 왔으면 뭐 하나 공연을 봐야지. 하지만 여러분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은 오케스트라는 그쵸. 휴가를 가고요. 오호. 발레는 해외 공연을 갑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어허. 네. 그 오케스트라는 현이나 이제 목간이나 이런 게 늘어지고 그래서 소리가 좀 잘 안 악기가 나기도 좀. 하고 예. 특히나 뭐 이렇게 공연 문화 자체가 겨울이나 밤문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름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발레도 국내 공연이나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휴가를 가거나 해외 순회 공연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애초에 그래서 그냥 볼쇼이를 볼 수는 없다. 그 뭐든 보자 라고 했는데 모든 표가 매진인 거야. 와. 정말 모든 표가.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 많은 극장들이. 근데 그걸 당일을 예약을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 그 다음날 걸 하려고 그랬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극장이 여행 가기 전에 예약을 해야지. 아니 무슨 소리야. 극장이 몇 개인데 10개가 넘어 이 사람들아. 옛날 사람. 아이 진짜 나의 흥분은 정당하다. 나에게 표를 달라. 나는 당장 보고 싶으면 표를 달라. 표 달라. 아니,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데 막 한 달 전에 표 막 끊고 그러지 않나? 아니 진짜 심지어 그런 시립 공연단이나 뭐 주립 공연단 이런 거 말고 관광객을 위한 그런 공연 그런 데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데도 다 매진인 거예요. 단체 관광 같은 게 많아서 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희망이 뭐냐면 거기 보면 모스크바 음악원 있거든요. 네. 예. 음악원이 그거 말고도 모스크바 음악원 말고도 음악원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는 좀 이렇게 약간 학생들 연주하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겠지 했는데 방학이잖아요. 아하. 싸그리 모두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니 진짜 관광객을 위한 공연은 제가 하나 건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날려버렸죠. 그래서 본토에 가서 러시아 음악 클래식도 못 듣고 발레도 못 보고 이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 그랬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다시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언젠가 또 갈 수도 있겠죠. 언젠가? 그때는 일단 여름도 피하시고 네. 표도 좀 미리미리 하시고 여행사에서 하는 제안 거절하지 마시고
미쳤죠 진짜. 돌았나 봐. 진짜 무대뽀로 살죠. 네. 원래도 약간 그런데 지금 극한으로 그거를 이제 막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누구 이제 가이드는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쁜 예를 굉장히 네, 많이 네. 겪으셔가지고. 거기 가서 요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모스크바에서는 마상을 입은 채로 결국 상트페테부르크로 네. 가셨습니까? 예, 상트페테르부르크 갔고요. 도시 전체가 그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도시가 통째로요? 네, 오, 나 몰랐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를 봐도 와 싶은 것들이 가득해요. 네. 도시 규모 자체는 생각보다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없이 다니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 많이 걸리는데 여기는 조금 마음 먹으면 걸어서도 딱딱딱딱. 물론 도시 자체 전체는 크지만 네. 관광객이 다닐 만한 거는 웬만큼 다닐 수 있는. 예. 그 여행 중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걸어다니면 좀 심심하잖아요. 네. 음악 듣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음악 같은 거 이제 좀 지치면 딴 거 했던 게 이북 듣는 거를 했거든요. 네. 네, 러시아에 왔으니까 러시아 문학을 들어볼까? 막 네. 이래가지고 카라바조 불을 혹시? 전쟁과 평화, 아하. 죄와 벌 이런 거 막 듣고 다녔거든요. 네. 전쟁과 평화가 이제 진짜 이름 장난 아니잖아요. 정말 원래 이름 발음 자체도 길고 네. 부르는 형식도 다양하고 그래서 원래 이름 같은 경우에 이름, 아빠 이름, 성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이걸 풀로 이렇게 부르질 않더라고요. 자기들도 긴 걸 안 거야. 그치? 긴 걸 아니까 보통 그냥 딱 애칭으로 부르는데 애칭이 장난 아니게 또 많잖아요. 이렇게 니콜라이 뭐 이런 그냥 니콜라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꼴리아라고 하는 거야. 네. 누구야 얘는? 누군데? 근데 갑자기 또 얘가 뭐 자기가 있네. 그럼 무슨 백작으로 불려. 그럼 백작은 또 어디서 나왔어? 근데 갑자기 또 다르게 또 막 부르기도 하고. 뭐 근데 다 그 이러더라고요. 니콜라이야. 그 사람이야. 한 사람인데 계속 다르게 불러. 그래서 정말. 좀 예의 갖춰서 부를 때는 이름, 아빠 이름까지만 이렇게 딱 부르고 네. 좀 이제 친하다 그러면은 애칭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자리다 그러면 성으로 부르거나 자기로 부르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유 곤란하네요. 정말 그러면은 그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안 헷갈리나?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들끼리는 나름대로 그게 있지 않을까요? 워낙 이미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사실 생각해보면 뭐 애칭 부르기도 하고 하긴 해요. 그죠? 약콩님을 콩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긴 한데 이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길을 걸었어요. 네. 처음에 초반에 막 줄거리를 들으면서 지금 그래 안나가 누구를 만났지? 라고 했다가 길을 휙 도는데 갑자기 딴 사람이 막 나오는 거야. 길도 헷갈리는데 사람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잠깐 서가지고 책을 읽었어. 이 앞으로 가서 누구더라? 지금 모퉁이에 서가지고 책 읽었어요? 책 읽고 이 사람이구나 다시 빽해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걷고 또 헷갈리고.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아까 그 사람이야. 이거 낯선 장소에서는 러시아 문학은 읽으면 안 되겠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겠네요. 예,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잠이 안 온다. 네. 러시아 문학 추천드립니다. 잠이 올 수밖에 없어. 네. 그리고 보통 유럽 여행 가면 그렇잖아요. 성당 이렇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성당 성당 이렇게 해서 뭐가 뭔지 모르더라도 막 이렇게 일단 찍고 보고 여기 무슨 동상이 있네 찍고 보고 뭐 그런 느낌. 예. 진짜 제정 러시아에 이렇게 화려한 그런 유산들이 가득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더라도 좀 기분이 좋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 아름다운 풍경들이니까. 네. 그래서 뭐 이 정도인데 왜 투어 해준다고 했지? 나 혼자 잘 다니잖아. 막 이러면서 또 갑자기 또 자신감이 생기면서 두 번째 날은 뭐 하지? 맞다 여기 유명한 미술관이 있다 그랬지? 라고 해서 에르미타주 미술관? 박물관이 있어요. 네. 뭐 신관 구간이 있는데 또 가이드북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주의 표를 빨리 사야 된다.
갑자기 느낌이 싹한 거예요. 표? 여행사의 제안에 거절하지 말자. 역시나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 안 돼 있고요. 네. 아침 일찍 갔지요. 네. 점심 때 들어갔어요. 아이고. 와 진짜. 표를 사더라도 한참 기다려가지고. 예. 아니 근데 이쯤 되면 사실 그 여행사에서 이런 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좀 미리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모를지 몰랐겠지. 이 정도로 사전 검색을 안 해보고 갈 줄은 상상을 네. 못 하셨나? 그분은 이렇게 막 링크도 달아주셨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저희가 제안하는 투어입니다. 뭐 링크도 달아주고 그랬는데 미쳤나 봐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네, 좋은 교훈으로 야, 얻었습니다. 이렇게 가지는 말자. 네. 뭐 세계 3대 박물관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뭐 대형 박물관이나 아니면 루블 박물관이나 그쪽은 물론 이제 자국의 미술품도 있지만 좀 훔쳐온 것들 많잖아요. 딴 많죠. 나라에서. 그런데 여기 에르미타주 박물관 쪽은 보면 소장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구입해 두고 꾸준히 네, 사모았구나. 그러니까 그 왕가에서 계속 구입해서 소장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박물관으로 개방이 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대라고 하지만 다른 뭐 대형 박물관이나 루블 박물관보다는 소장품이 조금 적을 수 있는데 그 규모 자체도 엄청 방대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고대부터 현대까지 가득. 이것도 하루 종일 봤던 것 같아요. 구간에는 고대 뭐 페르시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물이 쭉 있고 근대 직전까지의 유물들, 미술품 이런 게 있고요. 신가는 19세기, 20세기 미술품들이 따로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네. 그래서 딱 갔는데 고대 물품들 보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 나랑 줄 섰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지? 워낙 또 크니까 지도 보면서 이렇게 막 다니는데 진짜 뭐 그 큰 방에 저 빼고 한 2-3명밖에 없는 거예요. 고대 쪽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1층을 보고 2층에 갔다가 깨달았어요. 여기 다 있네. 여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렘브란트, 다빈치 뭐 이런 거에 미친 듯이 몰려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열기가 막 이제 저걸 뚫고 내가 저걸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가까이 가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파리 갔다 온 사람들은 야 그거 뭐 소장품 몇 개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오랜만에 또 미술 보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 실물들을 딱 보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거기에서 이제 진짜 단체 관광객들이 뭔가 그 설명 들으면서 계속 앞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그게 기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사람들 복잡복잡하고 예, 기가 빨리는데 그래도 이제 야 저거를 또 생눈으로 보다니 기쁘다 막 이러면서 봤었고 구간이 그렇게 막 북적북적 거리는 거에 비해서 신가는 생각보다 되게 사람이 없었어요. 좀 특이한 게 인상주의나 후기 인상주의 이쪽은 되게 인기 있는 쪽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게 더 인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덜 붐비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아까처럼 막 2-3명씩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네. 훨씬 덜 붐비고 유명한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뭐 고흐, 고갱, 세잔, 뭐 마티스, 피카소 뭐 이런 사람들 쭉쭉쭉쭉 다 있고 그래서 보면서 또 우와 좋다 막 보고 그랬는데 못 봤던 칸딘스키 거기 방 한가득 쫙 있어가지고 우와 다행이었네요. 여기서 본다 하고는 이제 봤고요. 신간 건물이 조금 이렇게 내부에 정원이 있는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라서 구름다리를 이렇게 지나가야지 저쪽을 볼 수가 있는데 네. 4층까지 보고 저쪽을 건너가야 되는데 밑이 반투명인 거예요. 이 고소공포증 있으신 그래서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못 가요, 진짜로. 그래서, 밑을 안 봐도? 그래서 일단 안경을 벗고 눈을 가리고 가볼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이 자꾸 비키라고 그러고 이제 안 되겠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가다가 우악 하면서
가는 거야. 더 갈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진짜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지도를 먹어가지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저쪽으로 가보자. 근데 이게 구조가 좀 묘해서 1층으로 내려서 가려고 그러면 정말로 뺑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한참 돌아서 겨우겨우 해서 갔거든요. 안 갈까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근데 안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었어요. 너무 또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작가였는데 에른스트가 작품이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에른스트 작품이 딱히 저는 좋았던 적이 없는데 에른스트의 유명작 말고 약간 후기의 출판물 일러스트? 그게 특별전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거 보고는 내가 눈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정도. 너무 좋더라고요. 출판물 특별전이라는 건 뭐 사파나 예, 이런 사파나 거예요? 이제 파나나 이런 쪽에 돼 있던 것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었는데 그 에른스트 거 말고 또 다른 작가 것도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보고는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여러모로 눈호강을 엄청 하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간만에 미술관 가서 그냥 좋았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보면 진짜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 보면서 되게 좋아서 야 이렇게 좋으면 프랑스 다시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술관, 박물관 그러니까 돌아요? 프랑스 예전에 양치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러니까 남부 쪽에 좀 이렇게 약간 마이너한 미술관은 갔다가 오히려 파리 가가지고 메이저한 미술관 하나도 안 갔었거든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때는 네. 그냥 다 언젠가 오겠지 하고 그냥 스킵했었는데 또 보면 되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엔 프랑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런 생각은 좀 했었고 그리고 뭐 마지막 날은 아까 처음에 저희가 녹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루 종일 선물 사러 다니면서 삽질을 좀 하고 네. 그치 역시 기념품이나 이런 건 눈에 보일 때 샀어야 돼요. 그죠? 이게 뭐 대형 마트기 때문에 네. 여기 있으면 당연히 다른 마트에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없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그 선물용으로 사온 보드카 네. 원래 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네. 이거 사려고 그러는데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되게 심드렁하게 그거 인기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요 책에 지금 제일 처음에 있잖아. 이거 제일 유명한 거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다른 거 권하는 거예요. 이거 좋아. 그래서 이게 상인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서 네. 그냥 물건 팔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진위 여부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정말로 관광객용으로 좀 인기 있는 네.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 실제로 현지인들이 많이 마시는 건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뭔가 싹쓸이 해가는 게 우리가 꼭 하는 베스트셀러가 아니긴 아니죠. 하잖아요. 예. 그거랑 또 실패했던 쇼핑이 러시아에서 꼭 사야 되는 거 뭐 이런 보니까 당근 크림이라고 뭐 있는 화장품이 있대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뭐 벌써 사 나중에 사면 돼. 그 이후로 안 보여. 이게 블라디보스톡에만 파는 건가? 딴 거를 결국은 이제 샀는데 네. 역시나 이게 아직도 진위 여부를 모르겠어. 관광객에게만 유명한 브랜드인지 아니면 뭐 한국인에게만 유명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볼 때 사야 돼. 맞아요. 그냥 보일 때 사야 돼. 근데 저한테 보드카를 이제 사주셨는데 그 외국에 가면은 뭐 특별히 맥주를 좋아하는 나라다 그러면 각 지역 맥주가 되게 유명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 러시아도 보드카가 지역마다 약간 예. 특산물처럼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아까 제가 사드린 거는 거기- 산트페테르부르크. 그 써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산트페테르부르크 이름이 써져 있어서. 보드카도 약간 도시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 띠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네. 이런 게 있고 전국구 또 보드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요 도시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이거를 약간 처음에 물어봤어야 되는 거긴 한데 여행지로 러시아를 선정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시원할 것 같아서.
시베리아. 여름이니까 시원할 것 같아서. 실제 온도가 몇 도 정도 돼요? 아, 모스크바까지만 해도 네. 초가을 날씨 그 정도였어요. 근데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니까 갑자기 날씨가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 더워졌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비 왔다가 모스크바에서는 갰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미친 듯이 더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 네. 물론 또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에 비 내리면 부산은 맑고 이렇잖아요. 심지어 서울 안에서도 여기 내리는 맞아, 쪽안 맞아. 내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 대륙이 지금 두 대륙에 지금 걸친 나라인데 그럴 수 있죠. 그렇기도 하고 그 예전에 콩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백야 되게 네. 좋더라고요. 한 새벽 4시? 그때쯤 되면 해 뜨고 지는 것도 지는 둥 만둥 하지. 9시 반? 뭐 한 이쯤 돼야지 오. 이제 슬 지고 음. 그래서 좀 야경 보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숙소를 제가 좀 굉장히 중심가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막 외지고 이러는 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1시 넘어서까지 거의 진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잠 언제 자지? 이런 느낌? 근데 진짜 이게 그런 백야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지. 만약에 겨울이라서 해가 빨리 지고 그랬다면은 그쵸, 맞아요. 지금 표 사는데 2시간 반 썼는데 표 사고 나면 하루 끝나고. 인터넷을 이용합시다, 여러분. 백야가 진짜 관광하기에는 정말 음. 시간을 쓰기가 너무 좋은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야경을 본다거나 음. 뭐 밤하늘을 본다거나 맞아요. 그런 건 네. 불가능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진짜 다음에 기회 되면 겨울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춥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덜 춥다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맞아요. 들어봤잖아요. 어딜 가도 우리나라가 제일 우리 다 좋아. 이겨낼 수 있어요. 가장 덥고 가장 추운. 근데 또 시각적으로 보면 나의 러시아의 겨울은 다 털모자 쓰고 막 엄청 두꺼운 털코트를 입고 다니는 그쵸. 그런 예. 느낌이잖아요. 사실 선인장님이 그 모자 하나쯤 사올 줄 알았는데 털모자? 어디 쓰고 다니라고. 모자를 좋아하시니까 겨울에 가야 살 수 있지 않을까? 수집용으로. 아니 팔긴 팔더라고요. 네. 털 장화랑 이거 팔더라고요. 네. 그거 근데 어디 쓰고 다닌다고. 겨울에 쓰고 겨울에 학교 녹음하러 올 때 쓰고 오세요. 우리나라 겨울 그 정도 써줘야죠. 이어지는 17화 2부에서는 선인장님의 러시아 작곡가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